자, 차트 삽입 및 서식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표를 만들어 놓고 표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쭉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차트를 삽입해보고 그거에 대한 서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차트는요, 워드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 다루는 거라서요. 차트는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연습 문제도 잘 풀어가지고 차트에 대한 거 확실하게 알아두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표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차트로 만들 수가 없는 건데, 대부분 이제 차트는 수치, 그러니까 수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훨씬 보기 좋게 어떤 게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통계 관련 그런 내용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를 사용하는데요. 자, 그럼 차트를 삽입하려면 우리 엑셀에서 이렇게 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뭐 숫자 같은 거 이렇게 입력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차트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에서도 차트를 만들려면 엑셀 요 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차트 만들기를 실행하면 엑셀표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여러분이 수치를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숫자에 맞게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그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차트 만들기 하고 엑셀표 그리고도 같이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차트를 삽입하는 창이 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창이 차트 삽입하는 창이거든요. 자, 차트 삽입하는 창에는 이렇게 차트의 종류들이 이렇게 왼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요. 세로 막대형이고요. 꺾은 선형 이렇게 두 개를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원형도 있고 가로 막대형, 뭐 영역형, 분산형 이런 여러 가지 차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막대형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세로 막대형을 왼쪽에서 선택한다면 오른쪽으로는 그 세로 막대형에 뭐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뭐 누적 세로 막대형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세로 막대형에 해당하는 뭐 3차원 세로 막대형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르면 그 밑에 내가 만약에 차트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표시될 거야 라고 어,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림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미리 보기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이런 형태로 차트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형태를 선택해서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실습해 보실 거니까 일단 설명 잘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차트가 쫙 만들어지면요. 일단 이렇게 차트는 그려지지만 같이 엑셀에 표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 직접 여러분이 계열 그리고 항목 이런 거를 내용을 입력하면 그거에 해당하게 실시간으로 여기 이제 항목과 계열들이 쭉쭉쭉쭉 그려진다라는 거 너무 신기하죠. 실시간으로 그려지니까 이것도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차트를 그렸으면 차트 종류라든지 스타일 같은 걸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삽입하면 차트 도구, 디자인, 서식이라는 이 두 개의 메뉴가 나옵니다. 디자인의 메뉴에서는요, 차트를 디자인하는 여러 가지 차트의 스타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의 색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트의 어떤 요소 같은 걸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차트를 빠르게 보여주는 레이아웃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의 종류도 변경하는 게 여기 있어요. 디자인 탭에. 그 차트를 내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한 번에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엑셀에서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내가 숫자를 다르게 썼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오타가 났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차트 데이터 편집 여기에 들어가시면 데이터들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데이터를 잘못 선택했다면 데이터 선택에 가서 다시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에 해당하는 거를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차트 도구 서식에 가시면 이제 차트의 각각의 뭐 색깔이라든지 도형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변경하는 부분이 차트 도구 서식이라는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구분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쭉 살펴보는데요. 차트 레이아웃 그룹의 차트 요소 추가, 그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여기에서는 차트의 기본 레이아웃을 한다든지 차트의 제목이라든지 축 이런 요소들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차트의 요소는 뭐가 있냐면요.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네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여기 위에 보시면 차트의 제목이 있고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계열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범례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X축의 제목, X축의 항목들, 이건 Y축의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또 Y축의 제목도 여기다 쓸 수 있고요. X축의 제목도 또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런 요소를 어디에서 해주냐면 여기 차트 요소 추가 이 부분에 눌러보시면 차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그룹에 가면 차트 종류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과 열을 바꿀 수가 있어요. 행열 전환은 행과 열의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고요. 데이터 선택에서는 엑셀의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 데이터 편집에서는 차트에 연결된 데이터를 편집.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이걸로 이해하려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실습하면서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면 저랑 같이 실습하면서 설명드릴 거고 여기에 도형 삽입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차트에도요 도형을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말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형을 삽입하고 도형에 이제 삽입한 도형의 스타일을 설정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아트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렬은 이제 그 차트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 학습으로 우리가 또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인 3-2 파일 열으라고 했는데요. 그냥 3-1 파일 계속 작업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열었던 3-1 파일 계속 이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5번으로 가고요. 차트의 계열 끝에 계열 이름은 남부, 데이터는 3589 이거를 쭉 데이터를 추가하래요. 자, 데이터 추가 한번 해볼게요. 차트 5번 데이터. 이미 차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차트 그려져 있는 거에 데이터 추가하는 거 지금 살펴볼 거예요. 자, 차트를 클릭하시면요.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과 서식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디자인으로 가시면 차트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제 엑셀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엑셀 화면이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엑셀 화면 뜨는 거 확인했고요. 자, 엑셀 화면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계열 끝에 계열 이름은 남부라고 이름을 지어주고요. 데이터를 쭉쭉쭉 입력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동부, 서부, 북부가 있고 이 밑에 남부를 입력해야 돼. 그럼 여기에 그냥 남부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색깔이 원래는요, 이렇게 흰색이었는데 제가 남부를 입력하자마자 이 위에 있는 색과 같은 색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범위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어.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차트 보시면 원래는 동부, 서부, 북부밖에 없었는데요. 남부라고 계열 이름이 하나가 더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 이제 내용 입력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숫자는 3580, 3940 3580 이렇게 하면 바로 여기에 생겼죠. 3580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이 3580이에요. 그 다음에 3940 이렇게 바로바로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4025 4025 마지막으로 4370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남부 계열의 숫자까지도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다가 이 새롭게 만드는 건 입력하지? 차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가신다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편집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김에 행열 전환 한번 해볼게요. 행과 열을 전환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부, 서부, 북부, 남부가 밑에 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이렇게
범례로 나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렬도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됐죠? 네,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데이터 편집은요, 데이터를 편집하기 위해서 나오는 창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을 다 했으면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X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부, 서부, 북부, 남부, 일본기, 이게 바뀌었네요. 가서요. 행렬이 전환이 안 되네요. 또 바꿔서 그런가요? 제가 어떻게 됐지? 네. 자, 다시 행렬 전환 해볼게요. 제가 너무 여러 번을 눌러가지고요.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이렇게 밑에로 나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냥 되는데 이게 엑셀이 열어서 되게끔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렬 전환해서 1분기,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고요. 동서남부, 북부가 범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어서 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완료됐고요. 2번 차트 종류를 콤보로 변경하래요. 그리고 동부 계열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종류가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요. 이거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콤보로 변경하래요. 콤보는 뭐냐면, 잠시만요. 종류가, 콤보는, 콤보.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팝콘 콤보로 먹어보셨나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걸 콤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 이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이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꺾은 선형과 막대형이 섞여 있는다든지, 뭐 가로막대형과 꺾은 선형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그 종류가 섞여 있는 걸 콤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콤보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차트 도구 디자인으로 가서 오른쪽 끝에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왼쪽에 보면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쭉 차트 종류가 있는데 밑에 맨 마지막에 콤보라고 있어요. 콤보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 세로막대형하고 주로 꺾은 선형이 섞여 있는 형태인데요. 묶은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사실은 콤보예요. 그래서 뭐 가로막대형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부분을 꺾은 선형으로 할 건지를 여기 아래쪽에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동부 계열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설정하래. 그럼 동부는 맨 처음에 있죠. 요거 눌러서 차트 종류를 고르면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이건 꺾은 선형이고 이거는 뭐 누적 이거는 100% 이거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은 뭐 다른 거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분산형. 그래서 꺾은 선형이라고 했지만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방사형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다른 그 차트 종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세로 막대형과 꺾은 선형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부만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전부 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첫 번째 동부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요. 나머지는 묶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 지금 여기는 보조축으로 설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없었는데 이렇게 문제에 또 보조축으로 설정하세요라고 있는 부분 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묶은 한 동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차트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7로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차트 레이아웃은 차트 도구 디자인,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차트 레이아웃에 있어요. 이거 누르시고 빠른 레이아웃 가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가 차트 레이아웃 7번이에요.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랬더니 아까 봤던 거와는 다르게 여기 축 제목 이런 게 축 제목 이런 것들이 생겼죠. 이것들 새로 생겼구나. 그게 이제 여기 레이아웃에서 이 번호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선택해 볼게요. 1번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주로 5번을 문제에서는 5번 같은 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5번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7번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고요. 그래서 7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남부 계열, 남부라는 계열에 데이터 설명선,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결과가 나온 거를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 1분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데이터 레이블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터 레이블은 뭐냐면 남부 계열이니까 지금 남부가 요 색깔이에요.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남부 계열에 라고 했기 때문에 남부 계열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오른쪽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 남부 계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보시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보이시나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설명선 추가라고 돼 있지 데이터 설명선 추가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데이터 설명선이 바로 추가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 데이터 설명선 레이블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부 계열을 누르고 데이터 설명선을 추가하시면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4번 했고요. 자, 5번 차트 스타일 5와 단색 색상표 2를 적용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요. 차트 스타일 1, 2, 3, 4, 5인데 5번을 하래요. 그래서 5번 하고요. 단색 색상표. 자, 왼쪽에 보면 색 변경인데 이거 눌러서 단색 색상표 두 번째 거. 지금 여기 보시면 단색 5, 단색 6인데요. 지금 이거 문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단색 중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단색 색상표까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그럼 범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서부, 북부, 남부, 동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범례거든요. 이거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법례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위쪽, 법례 위치, 위쪽 하시면 위쪽에 법례가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차트에 뭐 용어 같은 것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차트에서 어디서 막 찾아가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습 한 번 더 하면서 또 차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 자, 일단 여기에서 이 부분은 법례고요. 자, 이 부분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요거는 가로 항목이고요. 요거는 세로 항목. 마우스로 살짝 갖다 대시면 그거에 대한 설명 여기 세로 갑축이라고 돼 있죠. 세로축, 그 다음에 위에 이 부분은 가로 항목축, 가로축, 그 다음에 여기 축 제목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세로축 제목,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축 제목은 가로축 제목,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서부 북부 요거는 범예, 그리고 뭐 이거는 계열, 그리고 요거는 뭐 계열 남부 요소, 계열 북부 요소, 계열 서부 요소 이런 식으로 쭉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그것이 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설명을. 그래서 문제에 뭔가 나오면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그게 문제에 해당하는 거랑 똑같으면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또 옵션을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 하나 만들어 봤고요. 연습 문제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확인학습 또 연습 문제 있지요. 차트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하고요. 글꼴은 도둠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이 있대요. 응? 외곽선이 있단 말이야. 아, 차트 종류니까. 차트 종류, 이 차트, 여기 보시면 이 차트, 여기 외곽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외곽선이에요. 자, 그럼 같이 해보고, 또 세부 조건이 있어요. 여기 차트 제목은 이걸로 하고, 차트 영역은 이걸로 해라. 차트 데이터 계열 서식은 이걸로 하고, 값은 이걸로 표시해라. 도형도 삽입해라.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거 이어서 요거 다음 페이지 할 건데, 요거 제가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슬라이드 복제. 하면 똑같은 게 하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그 위에 있는 부분만 다시 바꿔볼게요. 이걸 다시 복사하기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3번. 디지털 헬스 투자 주의. 고요. 요거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이렇게 가운데 딱 세로 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도형의 딱 가운데다. 전체의 가운데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차트를 삽입해 볼게요. 삽입 메뉴에 가서요. 차트 하면은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니까 세로 막대형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라고 미리 보기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과 함께 뜬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직접 제가 내용을 입력을 해야 돼요. 자, 내용은요 어떻게 입력하냐면 그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거 보이시죠? 요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요. 지금 여기 딜하고 투자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로 따지면 이게 왼쪽에 있고 이게 위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쓸 때도 여기 위쪽에 있는 거 2016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2016년 이렇게 써줘야 돼요. 2017년 2020년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딜, 수, 건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에 투자 금액 억 달러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딜수 이게 요 2016년 부분에 갔고요. 이게 이쪽으로 갔고 요거는 2017년 부분으로 갔고 이제 2016년 여기 왔고 2017년은 이쪽에 왔고 그리고 2018년 이 밑으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죠? 행렬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에 여기 보시면 행렬 변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쓸 때 이미 이렇게 써주시면 굳이 그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까 보시면 두 개만 필요했었잖아요. 행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딜리트로 지워주시는데 이렇게 한다 해서 이 표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 있죠. 여기 파란색 부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이 네모칸 안에서 없어지게 해야지만 여기에서 그 부분이 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342, 374, 그리고 383, 400, 460 입력했고요. 이건 수치가 좀 큽니다. 4600, 5000, 5300, 그리고 7700, 14,600. 네. 이렇게 해서 수치 다 입력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개는 굉장히 조그매 보이고 한 개는 되게 커 보이죠. 일단 다 했고, 틀린 거 없다라고 확인되셨으면 X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 보시면 왼쪽 오른쪽이 좀 여기 꽉 찼잖아요. 요만큼만 지금 여유 공간 요만큼만 남겨놓고 다 찼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옆으로 쭉 늘려서 똑같이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 부분도 조금 더 길게 해서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문제
여기 조건표에 해당하는 거부터 해볼게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면 여기까지 한 거야.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 16포인트 외곽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 차트 전체를 선택하시고요. 홈 탭으로 가셔서 글꼴은 도둠 엔터 도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포인트 16하고 엔터 이렇게 해서 요거 각각이 지금 도둠의 16포인트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됐는지 체크해 보시면 돼요. 한 번씩 눌러서 여기 위에 도둠이고 16포인트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둠 16포인트 했고요. 외곽선이 있잖아. 그래서 차트 전체 여기 테두리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단색 채우 아니 선이니까 테두리죠. 테두리 들어가서 실선 들어가서 여기 색깔 들어가서 검정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외곽선 검정색으로 된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해서 선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굴림 20포인트 굵게라고 돼 있으니까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요. 일단 미국 디지털 헬스 투자 추이 먼저 내용 입력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굴림 20포인트래요. 굴림으로 해주시고 20포인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래요. 굵게 표시해 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굵게입니다.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래. 채우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채우기 있죠. 단색 채우기 하고 흰색으로 흰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가 있대요. 그래서 테두리하고 뭐 색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테두리에 실선하고 검정색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확인되시죠? 그리고 얘는 뭐가 있냐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도 갑시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림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그림자가 뭐냐면 오프셋 오른쪽이래요. 그러면 미리 설정해 가서 오프셋 오른쪽 찾아보시면 돼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가 오프셋 오른쪽이니까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림자 들어간 거 확인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해서 우리 이 부분 차트 제목 부분 여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 갈게요. 채우기가 노란색입니다. 차트 영역은 이런 부분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 여기 마우스를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채우기 들어가서 단색 채우기 색깔이 나와 있잖아. 그럼 노란색으로 밑에 표준색에 가시면 노란색이 있어요. 노랑 하시면 이렇게 전체가 노란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 영역 노란색으로 채웠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있어요. 그림 영역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마우스를 이 부분을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직접 그 차트가 그려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걔를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야. 클릭해 보시면 어느 부분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영역은 채우기가 흰색이래. 그럼 다시 여기 그림 영역 클릭하고 채우기, 단색 채우기, 흰색. 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채워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니까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가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부분 있죠? 그게 없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이 있는데 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나도 줄을 선택해. 이렇게. 그럼 여기 줄이 전부 다 선택되는 거예요.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줄이 싹 없어져요. 보셨나요? 이렇게 줄이 없어졌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줄 없어진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거 줄 없애라 이런 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줄 없애라 그런 말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최대한 여기 지금 요 레이아웃에 맞게끔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 0에서부터 500, 오른쪽은 0, 4,000, 8,000, 12,000, 16,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얘를 지금 투자 금액을 보조축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바꿔줄게요, 제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꺾은 선형으로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데이터 서식이 있네요. 요거 확인해 볼게요. 자, 투자 금액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촉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조축으로 변경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자, 차트 도구 디자인 가시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여기 맨 마지막에 콤보라고 있죠.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딜 투자 금액 이거를 뭘로 변경하래?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얘를 보조축으로 하래. 이미 꺾은 선형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하래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거 네 번째 있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왼쪽은 이렇게 0에서 500, 오른쪽은 이렇게 16,000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값표시라고 돼 있고 2019년에 딜, 수, 계열만 값을 표시하래. 무슨 말이냐면 2019년에 요거 400이라고 표시돼 있지 얘만 표시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2019년에 요 부분만 표시하라고 그랬는데 요거 어떻게 표시하냐면 한 번 설정하시면 이게 4개가 5개가 다 선택되는데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럼 얘만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추가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에만 400 표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데이터 랩을 추가해서 설명선을 추가하세요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설명선이 같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까 값만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값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값만 표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딜리트 지우시면 여기 지워져요. 그래서 다시 눌러가지고 한 번 더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면 이렇게 바로 추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만 추가하는 거, 그리고 다 추가하는 거. 다는 어떻게 추가하냐면요. 클릭한 상태에서 다 이렇게 여기도 표시, 여기도 이렇게 다 동그랗게 지금 추가가 된 그러니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시면 이렇게 다 값이 표시가 돼요. 근데 요거 하나만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우고요. 다시 얘만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해야지만 얘가 선택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랩을 추가. 이렇게 그냥 이것만 눌러도 추가가 됩니다. 2019년에 이 부분만 추가가 400이라고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문제에는요. 어, 0에서 4천, 8천, 12,000, 16,000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지금 0에서 2천, 4천, 6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치를. 그래서 축서식 클릭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축 옵션과 텍스트 옵션이 있어요. 지금 이 텍스트 옵션인데요. 축 옵션에 먼저, 축 옵션에 보시면 여기 그 축 옵션에 경계가 있고요. 경계가 뭐냐면 이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하는 거예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6,000 정해졌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단위에서 주 단위예요. 주 단위 보시면 0, 2,000, 4,000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주 단위야. 2,000씩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는 4,000씩 올라갈 거예요. 4,000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0에서 4,000, 8,000, 12,000, 16,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셨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간에 콤마가 이렇게 천 단위의 콤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보시면 표시, 지금 이게 다 안 표시가 되네요. 밑에 뭐가 더 있는데. 자, 표시 형식에 가볼게요. 표시 형식에 가시면 여기 범주에 일반 하지 말고요. 숫자로 하시면 이렇게 천 단위의 콤마가 찍혀 있어요. 되시죠? 확인되셨죠? 이렇게 요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축에 그 축의 표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축에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설정해 볼게요. 그 부분은 축에 눈금 가볼게요. 눈금.
주 눈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바깥쪽, 없음, 안쪽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 눈금 바깥쪽 표시해 볼게요. 눈금 바깥쪽. 그리고 나서 표시가 없네요. 있는데 테두리가 안 보이죠? 테두리, 선. 여기 있네. 선 보시면 이게 바깥쪽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선. 이렇게 체크하셔야지만 선이 표시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여기 색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되는 거는 선 테두리 가셔서 실선 체크하시면은 검정색. 혹시 흰색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눌러서 검정색 표시하면 되고요. 이 표시되는 요 부분, 요거는 조금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 옵션에 안 보이는 거. 이렇게 요 축을 선택하셔서 축 옵션의 마지막 거, 이 부분에서 4천, 8천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눈금, 눈금에 가서 주눈금을 어느 없음 하시면 눈금이 없어지는 거고요. 눈금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 하면 안쪽으로 표시가 되고요. 바깥쪽 하면 바깥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없음하면 표시가 안 되고 교차하면 이제 겹쳐서 이렇게 교차로 표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현재는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축 옵션 말고 그 밑에 눈금에서 주눈금 바깥쪽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왼쪽 눈금 있죠? 여기는 왼쪽 눈금이 없잖아요. 선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눈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 왼쪽은 이 부분 선택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숫자 선택하면 되고요. 똑같아요. 주눈금 없음 맞고요. 그 다음에 선만 표시해야 되니까 채우기 및 선 들어가서요. 선 부분에서 실선. 그래서 검정색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보셨나요?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 윗부분에 선이 보여야 되니까 선 이렇게 하시면 바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들이 다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 선들 다 표시되는 거 확인되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눈금은 오른쪽만 바깥쪽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완료됐고요. 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도형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도형 삽입에 가서요. 도형,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렇게 쭉 그리고요. 조금 기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양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으니까 글씨를 써야 되니까 조절하고 여기에 투자액 증가라고 써놓고 지금 도형의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이래요. 도형 효과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도형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미세 효과 파란 이거네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글꼴은 굴림에 18포인트래요. 그래서 홈탭에서 굴림 굴림 하시고 18포인트 네,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밑에 이거 테두리가 레이아웃이 되어 있네요. 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트 레이아웃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문제 안 나와 있는데, 레이아웃이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만 실선. 이렇게 작아졌어요. 엄청. 그래서 꼭 지워볼게요. 그래서 얘가 조금 너무 이것도 지우고요.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거 조금 당길 수도 있거든요. 이 지금 그림 영역이 그림 영역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럼 넘어가겠죠. 이 설명 때문에 이거 더 크게는 못 하겠네요. 그림 영역을 조금 줄여볼게요. 2016년 얘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 부분은 웬만하면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 네, 제가 괜히 만져가지고 이 글씨가 조금 엉클어졌네요. 2020년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데 그죠? 얘를 좀 키워볼까요? 계속 안 되네요. 괜히 만졌다고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2016년이 뭐가 안 돼요. 그럼 컨트롤 Z 하시면 예전으로 돌아가니까 원래 있었던 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서 더 이상 만지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얘 때문에 그렇구나. 네, 원래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했고요. 요거 그대로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차트. 차트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요. 차트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금방금방 넘어가니까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워드 아트 삽입 한번 해보는 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워드 할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삽입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 이제 제가 워드 아트 하나 넣어볼게요. 새로 뭐 이렇게 엔터 해서 삽입 탭에 가시면 워드 아트 있지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워드 아트들 나오고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워드 아트 이렇게 하시면 워드 아트 바로 만들 수 있고요. 워드 아트는 사실 텍스트 효과라고 있어서 이 워드 아트를 내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막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 없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기능들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워드아트를 마음대로 이렇게 휘어서 막 굴리거나 막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서 워드아트가 좋은 거거든요. 그냥 글자도 이렇게 꾸밀 수는 있는데 이렇게 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워드아트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때문에 워드아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모양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 바꿔도 되고 이건 얼마든지 이렇게 노란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워드아트의 또 모양을 더 많이 회전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워드아트 꾸미고 난 다음에 뭐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모양을 넣었어도 이걸 조금 더 꾸밀 수가 있어요. 채우기 색깔을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윤곽선을 바꿀 수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색깔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도형 윤곽선이 이 워드아트를 따고 있는 이 도형에 대한 윤곽선이에요. 워드 아트 스타일 여기서 바꿔야 되겠죠? 채우기. 네, 텍스트 채우는 색깔도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텍스트 윤곽선도 여기에서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텍스트 효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로 또 더 추가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워드 아트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워드아트 확인 학습 하나 해볼게요. 자, 워드아트에 보시면 확인 학습이 있어요. 자, 이거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이랑 같이 실습했던 요 부분의 첫 번째 여기 표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 지우고 자 삽입 탭에서 워드아트 해서 요거는 첫 번째 거랑 가깝죠.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돼요. 헬시 플레저라고 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변환에서 팽창 들어가 볼게요. 마우스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효과의 맨 끝에가 변환 효과예요. 팽창이라는 글씨가 여기 첫 번째 건 직사각형, 두 번째는 중지.
세 번째는 삼각형, 네 번째는 역삼각형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이 팽창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잘 모르겠으면 그 그림에 여기 예시에 좀 가운데가 이렇게 좀 뭔가 부풀어져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요 그림상으로 부푼 듯한 느낌의 것들을 먼저 찾아보면 돼요. 가운데가 부풀어져 있는 거, 요거 원통 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또 가운데가 부풀어져 있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팽창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팽창입니다. 이렇게 팽창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하죠? 예시에 있는 거랑. 크기도 이렇게 예시의 크기만큼 조절해서 위치시켜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 굵게래요. 홈탭에서 글꼴은 도둠, 해주시고요. 굵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반사래요. 그래서 텍스트 효과 선택해서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인데요. 근접 반사의 4포인트 오프셋이래. 그래서 근접 반사 터치, 근접 반사 2분의 1, 근접 반사,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해서요.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이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 했나요? 네, 다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또 4포인트 오프셋.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 그 워드 아트 삽입해서 하는 것 해보았습니다. 네,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아트도 삽입해 볼게요. 스마트 아트는 어떤 종류냐면요. 이렇게 이런 그 뭔가 도표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게 스마트 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이렇게 삽입하기 누르면 다양한 또 왼쪽에 보시면 어떤 종류의 것이 있는지 목록형, 뭐 프로세스형, 주가형, 계층 구조형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범주에 맞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클릭하면 또 오른쪽에 더 자세한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삽입하면 되는데요. 목록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독립형 정보를 표시할 경우에 목록형을 사용하고 프로세스형은 뭔가 진행되는 거 있죠. 이렇게 업무 진행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업무가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프로세스형이 많고요. 목록은 뭔가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목록형이 많아요. 그리고 주기형은요, 반복되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런 게 목록, 주기형이 많고, 계층 구조형은 이제 계층이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계층, 1계층, 2계층 이런 식으로 계층이 있는 거. 관계형은 서로 주고받는 것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주고받는 거. 행렬형은 뭐냐면 이렇게 뭐 이행, 이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약간 목록형과 행렬형 살짝 비슷해요. 그리고 피라미드형도 계층이랑 비슷해서 이렇게 뭔가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해서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스마트 아트 삽입해보고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목록형은 이렇게 목록 쭉 나열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프로세스형은 뭐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뭔가 진행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넣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프로세스형을 이용하시면 돼요. 주로 화살표 쪽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진행되는지 왼쪽 오른쪽으로 진행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화살표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기형은 돌아가는 거야. 순환하는 게 주기형이라서 전부 다 이렇게 원 형태로 어, 순환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계층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뭔가 내려오는 것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게 계층형이라는 거 그리고 관계형은 서로 주고받는 것들 그래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갈라 있든지 만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형이고요. 행렬형은요 이렇게 사각형에 되어 있는 부분. 피라미드형 제가 말했죠. 삼각형 또는 역삼각형들이 피라미드형이 많이 있다는 거. 또 그림형이 있는데요. 그림형은 안에 그림을 포함해요. 그림을 항상 포함하는 걸 뭔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림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제가 이 중에서 한 개 한번 목록형으로 한번 요거 해볼게요.
문제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요거 선택. 자, 이렇게 하면, 아, 이건 그림형이네요. 아니고, 그림 없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 이것도 그림이네. 목록형의 그림이 맞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맞는데? 네. 자, 이렇게. 이게, 이의 이름이 뭐냐면요. 세로 블록 목록형 이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이제 뭐 큰 제목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 그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이제 치즈, 뭐 만두, 카레, 토핑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사이즈, 곱빼기,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꼭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목록 입력하듯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조금 주제, 그리고 오른쪽에 목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건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이 부분 지우시면 되는데요. 자, 지우는 방법도요. 여기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도 되지만 왼쪽에 이 부분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마지막 거 이 부분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여기서 딜리트 누르시면 싹싹싹 다 지워집니다. 두 개만 남죠. 이렇게 해도 되고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엔터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더 곱빼기 보통 그다음 뭐죠? 뭐 스몰 뭐 이런 식으로 추가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목록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 엔터 하고요. 탭 쉬프트 탭 이렇게 누르시면 더 큰 목록이 이제 그리고 뭐 하면 되지? 그러면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뭐라 하지? 만두, 라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X 눌러서 닫아주시면 이제 이렇게 워드 아트가 되고요. 여기 색 변경 누르시면 여러 가지 색들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모양과 색과 스타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스마트 아트를 변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확인학습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확인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분이니까 11시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8분만 쉬겠습니다.